자, 아까 했던 그 논리 갖고 이제 여기를 한번 채워봅시다, 이제. 자, 광역계권의 지정을 물어봤다. 같은 도라면, 즉 둘이성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윗사람이잖아. 둘이성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권해 지정이에요. 바로 윗사람이 지정해 줍니다. 도지사랑 국장만 있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올 수가 없어요. 둘 이상의 구애는 대상의 아이를 처음부터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와 국장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정답은 찾는, 다른 거 다 몰라도 핵심만 하시면 돼요. 이번엔 계획 수립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우리 계획 수립은 이것도 둘로 나눠봐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권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 나누기 전에 이제 여기 설명편에서 써보면 수립권자는 행정청, 아까 배웠던 3단계 행정체계 중에서 구청장만 없어요. 국장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국장 밑에 있는 시도사도 수립권자로 가능해요. 그 밑에 있는 시장, 의수, 구청장 중에서 시장, 의수까지 가능하지 구청장만 없다는 얘기가, 아니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지 구 단위로 수립되는 건 아예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건데, 이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쓴 거라고 했죠. 이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권이 어떻게 지정되느냐. 같은 도에 걸쳐, 제가 편의상 같은 도에 그냥 도에 걸쳐 지정돼 있을 때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돼 있을 때랑 계획 수립권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논리대로 같은 도에 걸쳐서 권이 지정됐다. 그러면 계획은 누가 수립하면 됩니까? 관계되는 사람이 같이 한다 그랬잖아. 아까 같은 도가 둘 이상의 시군을 얘기하니까 시장, 문수 공동 수립이죠, 뭐. 시장 관계되는 도 밑에 있는 그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시장, 군수 공동 수립이에요.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죠, 뭐. 요거랑 저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지금 요거까지 얘기했잖아. 국제하는 거 좀 이따 다시 나오죠? 아, 또 표정이 심상찮네. 아까 논리 두 가지 경우의 수 같은 도냐 둘 이상의 시도냐. 권해 지정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지정되는 곳에 윗사람. 계획 수립은 관련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그랬잖아.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라면은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가 권을 지정하는 거지만, 계획 수립을 묻는다라면 관련되는 시장, 원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권의 지정은 윗사람인 국장이 하지만, 계획 수립은 관련되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 이 구조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를 지금 아까 논리로 한 거예요 지금. 여기다 더 살 붙이는 건 또 살 붙이면 돼 이제. 그런데 여기서 살 붙이기 위해서 만약에 시장, 원수가 지금 공동 수립했다 그러면 이제 승인권자는 결재받는 것이라 바로 윗사람이라고 했죠. 누구 승인을 받겠어요? 도지사 승인을.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겠지. 시도에서가 수립했다면 누가 승인권자가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겠지.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가 돼요. 이 사람은, 대통령은 이런 일까지는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알아서 협의심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자, 바로 윗사람을 제가 써놨는데, 이 사람이 승인권을 행사하려면 이 사람이 수립해서 승인 요청을 해야 승인 절차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할 때, 그게 바로 다음 얘기예요. 이 사람이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예를 들어 시장에서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갈 때까지 3년 내에 바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면, 아니 시장 원수가 승인 신청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냥 기다릴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장 원수가 안 하니까 그냥 도지사가 승인 신청 기다리니 바로 수립할까요? 도지사 단독 수립이에요.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냥 수립한다는 건 단독 수립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게 원칙의 완성이에요. 시도에서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역시 빨리 수립해서 국장에게 승인 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똑같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든지, 여기는 하나 더 있어요. 처음부터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국가 차원의 계획이라면 국장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일이 있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의 완성이에요. 아까 이 논리는 같은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했으니까 안 상태에서 이거는 이 사람이 안 할 때 바로 이 사람이 해주는 경우라고. 이 사람이 3년 내에 신청 안 하니까 도지사, 여기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는데 3년 내 안 하니까 국장이 한다. 이게 원칙의 완성이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더 한다니까 이제 예외, 할 수 있는 예외까지 이름 붙여보면 시장군수와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사람이 아이고 도지사님 심심해 보이시는데 같이 합시다. 아니면 도지사가 수립하면서 시장군수 노는 것 같은데 같이 하자. 두 사람 중에 뭐 요청하든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사이좋게 손잡고 두 사람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임의적, 이거 제가 예를 표현한 거예요. 이런 임의적 얘기 없으면 해야 된다고 시간을 할 수 있다라고. 또 하나, 아예 시장군수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도지사님이 혼자 수립해 주세요. 단독 수립을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예외까지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랑 달라. 여기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시장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하니까 도지사가 해야 된다고. 여기는 시장군수가 요청해 주면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도지사가 요청 받아들여서 수립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줘도 상관없다고. 다른 얘기예요. 또 여기 시도지사와 여기 국장 간에 역시 필요하다고 아니면 요청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임의적. 이게 수립권자 완성입니다. 윗사람이 승인권자라고 했는데 각각 윗사람이 승인권자라고 했는데 여기 도지사가 수립했지만 국장 승인을 안 받는 예외 따로 기억하시면 광역에서 어려운 오늘 하는 부분은 끝나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이때는 국장 승인을 안 받아요. 국장 승인을 안 받습니다. 안 받는 예로 기억하시면 돼. 이 경우는 받아. 지금 시도지사가 해서 윗사람 국장. 시도지사 공동 수립했어요? 국장 승인 받는 거예요. 여기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했어요? 국장 승인 받는 거예요. 여기는 도지사가 공동 수립권자로 나섰던 단독 수립권자로 나선 도지사가 수립했지만 국장 승인을 안 받는 예로 기억하시라고. 왜냐? 여기서처럼 처음에 아예 시장군수가 안 해서 처음부터 도지사가 나서더라면 당연히 국장 승인인데 원래 시장군수가 수립한 것은 도지사 승인을 통해서 도지사 선에서 끝내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경우는 비록 도지사가 수립권자로 나섰지만 처음부터 시장군수가 안 해서 나선 게 아니고 시장군수랑 공동으로 하든지 이 사람 요청받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시장군수 뜻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도지사가 나섰지만 도지사 선에서 끝나면 된다. 국장 승인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림은 여기선 이 그림인데 뭐 그림이 이렇게 복잡해 보입니까? 그나마 이렇게 정리해야지 간단하지 그냥 책대로만 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아. 너 말이 이해돼요? 어때요? 이거 할만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원래부터 생각하시고 거기다 살 붙이는 거라니까. 이걸 하나하나 외운다면 어떻게 외울 건데 도대체? 자, 재밌어요. 자, 상식대로 다시 한번. 광역은 애초에 처음부터 둘 이상의 특권 시간에 깔려있기 때문에 특수 이론이 적용되는 거라고. 그런데 광역이 둘 이상의 특권 시간에 관련되다 보니까 항상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같은 도, 즉 둘 이상의 시군은 같은 도라 하잖아. 같은 도에 걸치는 경우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고 계획 수립하기 전에 여기는 따로 광역계권이 먼저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권을 누가 지정하는지를 묻는지 계획 수립을 묻는지 구별하셔야 돼. 권의 지정이라면 지정되는 곳에 윗사람이 지정을 해준다. 계획 수립이라면 관련되는 행정청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승인은 윗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잠깐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리고 자꾸 반복하시면 돼. 그러면 쫙 그려져. 권의 지정을 묻는다. 같은 도라면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국장. 권의 지정이에요. 윗사람이 지정을 해줬어요. 그럼 계획 수립에 딱 들어갔다면 역시 둘로 나눠보셔야 된다고. 권이 같은 도냐 둘 이상의 시도냐. 같은 도라면 당연히 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잖아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딴 얘기 없으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회를 줘도 3년 내 도지사에게 승인청을 안 한다라면 그 사람이 안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도지사가 해야 된다고. 이때 이 그림에서 시장우수와 도지사는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도지사가 요청받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살 붙이고. 둘이상의 시도라면 시도자 공동 수립. 3년 내 안 한다. 국가가 관련돼 있다. 그러면 국장 수립이고. 이때도 시도자 국장 간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승인권자라면 바로 윗사람이니까 시장은수가 수립했다. 도지사 승인을. 시도지사가 수립했다. 국장 승인인데 도지사가 시장은수 뜻에 따라 할 때는 뜻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은수가 공동 수립에 나서든 도지사 단독 수립에 나섰든 시장은수 뜻에 따라 나섰을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끝. 그게 끝이야. 지금까지 광역의 최고 문제 세 문제는 다 요거로 다 풀어. 요거로 다 정답 다 찾아. 다른 이상한 질문 몰라도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살부질 때 하는 건 어려울 때나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는 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됐죠 이제? 네. 보고 지나갈까? 보고? 다 설명하고서 볼까요? 보고? 그래요. 보고 갑시다. 25쪽에 참 저는 참 민주적인 이 교수 같아요. 참 이거 원하는 대로. 자, 1번 광역교권의 지정 나오잖아. 양가로 2번에 광역교권의 지정이잖아. 그럼 거기 보시면 방가로 1, 2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방가로 특히 1번이죠. 둘밖에 없어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도자치도 이거를 이하 둘 이상의 시도라고 줄여 부른 거 아니에요. 이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누가요? 국장이. 그 아래 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다. 이게 같은 도를 얘기하죠? 도지사가 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됐어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네모난 2번에서는 광역특위의 수립 절차가 나오는데 제가 하는 것만 일단 체크하시면 돼요. 그 옆에 페이지에 5번에 수립권자 나와 있네. 5번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문수까지잖아요. 구청장만 없잖아. 요 사람은 다음 구번에 따라 수립해야 된다. 방가 1번이 권이 같은 도에 있을 때 방가 2번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둘로 나눠서 보시되 방가로 1번 중에 동그라미 1번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을 때는 시장 문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광역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문수로부터 승인청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도지사가 수립한다죠. 이게 원칙이잖아. 그럼 동그라미 3번이 예외 아니에요. 임의죠. 도지사는 시장 문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 문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시장 문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 아래 보세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1번은 시도지사 공동 수립한다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지에 필요한 경우와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청이 없다. 이러면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잖아. 동그라미 3번은 예외잖아. 임의적.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든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그림 넘겨보세요. 이 그림 양가로 6번에 승인권자 보시니까 양가로 6번에 시장원수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바로 이 사람 도지사 승인이잖아. 방금 1번에 국장이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는 시도지사는 광역특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바로 윗사람인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다음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장 승인 안 받는 경우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에? 아주 그림이 훌륭하게 돼 있죠? 됐어 이렇게. 참 됐어요. 이제 기본계획 들어갑니다. 자, 기본계획 들어가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라고 앞으로 계속 끝까지 가기 전에 자꾸 저걸 하면서 다시 살을 붙이니까. 자, 이제 기본계획 들어갑니다. 아이고, 저쪽에 내용이 많았지. 이거 뭐 한글 편하지 뭐.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누가 수립하나요? 아까 원리.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나요? 시장문수? 맞아. 또 시장문수만 하면 안 되지. 또 다 얘기해봐요, 다. 국장? 국장은 나오면 큰일 나. 나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시도지사 안 돼. 정확하게. 시장문수 그새 나왔어. 시장문수 나왔으니까 시도지사 도사 나오면. 구청장
자, 다시 아예 대답 잘했는데, 자,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아까 뜻을 배웠잖아요. 도시군 열심히 했잖아. 도시군에 대한 기본계획이야. 그럼 도시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광시군. 그럼 누가 수립해? 자, 어느 행정구에 대한 행정청은 누가 그 관할구역을 책임지면 그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특광시장군수야. 그럼 누가 수립해요? 특광시군이지. 왜 자꾸 시도 사나고 국장이 나와주고 그래.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자치시에서는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자치도지사,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 아니 여러분, 아까 논리 제가 이해시켰는데 왜 그때만 하고 여기서는 안 써먹어? 왜? 아이 저긴 수립이 걸쳐 있으니까 한 사람이 못하니까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걸쳐 있어요? 안 걸쳐 있어요? 하나의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거잖아. 그러려고 열심히 배웠잖아. 그러면 그곳에는 행정계획은 그 행정청이 수립하니까 특광시장소가 나오지요. 제가 도사 틀리다고 하는 게 도 단위로는 이거 수립 안 한다 그랬잖아. 구 단위 나와도 구천 단위도 틀려요. 구 단위는 안 한다 그랬잖아. 이게 뭐였어요? 특광시군이잖아. 아까 배운 거 그죠? 자, 여기는 누가 수립해? 여기는 누가 입안해? 아이 이제 제대로 이해했네. 똑같아. 관할구역 책임자로 그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우리 가정계획은 우리 가정을 가지는 우리가. 똑같은 논리라니까. 여긴 예외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원칙만 놓고 보면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 왜? 여기도 도시군이고 여기도 도시군이고. 근데 여긴 예외도 없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뭐 도지사, 국장 나오는 것 자체가 틀려요. 여기는. 예외도 없어요. 기본계획이잖아. 기본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공법 공부가 좀 입체적으로 좀 연결되게 항상 말하고 있어요. 용어 시간에 한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걸 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갖고 이게 용어에서 도시군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한다라고 배웠다라면 그거를 응용해서 느낌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뜻을 보고 하지. 아니 이걸 누가 수립하느냐로. 요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특광시군을 얘기한다면 그 행정청이 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특히 여기는 기본적인 방향이니까 이 기본적인 방향만큼은 그 사람만 해야지. 아니 장기적인 방향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니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인 방향인데 이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해? 아니 국가계획이라고 국장? 없어. 여긴 맞아. 국가에 관련돼 있으면 국장이 할 수 있다. 여기 나중에 맞아. 오늘 할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내용만 맞고 쓸 때는 좀 별로 없어서. 그러나 여기선 틀리다고요. 이 사람만이야. 왜? 기본적인 방향인데 이걸 다른 사람이 누가 해줍니까? 우주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래도 없어. 이 사람만이. 응? 자, 이거 됐죠? 그러면 승인권자는 누구냐? 이원화돼 있잖아. 여기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자, 우리 시장원수가 수립해서 누구 승인받는 거예요? 도지사, 바로 윗사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가 수립해서 누구 승인받는 거예요? 국장이 윗사람이죠? 이렇게 그려놓고 아니다. 이래야 그림이 완성이 돼. 요것만요. 저기보다 훨씬 간단하죠? 저쪽이 더 좋아요? 얼마나 간단해.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원리 이해해서. 요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다시. 아까 우리 지방계획은 2단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피곤한데 특광시군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어요. 특광시군 단위로. 그런데 이것도 불완전한 형태라고 앞으로는 도가 쓸데없다고 봐요. 도. 여러분 경기도라서 뭐 경기도민끼리 만나면 뭔가 좀 다르고 그래? 경기도 쓸데없어 지금. 제가 강원도 원주, 아이고 강원도에서도 엄청 음식 차이가 다 다른데 내가 같은 강원도에서도 강릉을 고3 때 처음 가봤는데 고3 때 처음. 음식 문화가 확 달라. 이 도라는 게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통 발달도 있고 통신 발달도 있어서 사실 도가 필요 없어요. 한 단계로 나누려고, 한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2단계로 되는 걸 하나로 나누려고 해요.
지자체가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시군 통합을 하려면 그 지자체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억지로 못할 뿐이에요. 한 10년 전부터 벌써 계획은 되고 있어요. 지방을 2단계로 나누면 국제화 시대에서 경제력이 맞지 않다. 한 단계로 아예 행정구역 자체를 개편하자. 어느 정도 단위로? 이 정도 단위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단위로. 나중에 이 정도 단위로 전국이 한 25가지 정도로 재편이 되면 그때는 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 통합을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과 달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게 들어간 게 시군 통합 대비해서고 특별자치시도 원래는 저 조그만 부분만 따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조치원을 다 포함시켜야 된 거예요. 영기군 다 포함한 거예요. 그게 시군 통합을 대비한 거예요. 청주청원, 마창진 통합. 이게 그렇게 가는 포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덩어리로 몇 가지가 되면 그때는 도를 없애겠다. 근데 강제로 없앨 수는 없다니까 그거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미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이 정도가 되면 장래 목표에도 맞고 완벽한 자치권. 옛날엔 국장 통제, 나라 통제를 받았다고. 안 받아요. 혼자 다 하는 구조야. 완벽한 자치권. 아직은 시군은 작아. 나중에 이 정도로 크게 되면은 그땐 도를 없앤다 그랬죠. 아직은 도는 있기 때문에 시군은 아직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도사 통제를 받고 여기는 크니까 완벽한 자치권. 이 논리는 광역이라서 특수했지. 이 논리는 다 비슷해. 여기 주택법 다 비슷하다니까 이 논리가. 그러면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는 완벽한 자치권, 지방계획을 완벽한 자치권을 혼자 다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럼 국장의 승인은 안 받지만 이걸 해서 이 사람이 수립했다라면 협의 심의는 아까 취지대로 거쳐야 되죠? 누가 거치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협의하고 심의 받는 순간에 확정되는 거예요. 승인 필요 없어요. 공고연락 혼자 다 합니다. 여기는 여전히 도지사에게 보내니까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해서 승인해주고 서류 보내면 이 사람이 공고연락하겠지. 아까처럼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 이게 기본계획 끝이에요. 여러분 관리계획이라면 같은 논리라니까 이게. 원칙은 누가 결정하느냐?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여기 예외 있어요. 예외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원칙만 놓고 오면 저 원리 똑같은 거예요.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사가 위반했다.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다. 아니 시도에서 시가 얘기하는 게 아까 뭐의 줄임말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사는 도시사로 포함되어 있잖아. 결국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는 본인이 위반, 협의, 심의, 결정, 고시연락 아까처럼 혼자 다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뭐가 추가되느냐? 이 사람이 추가됐을 뿐이라고. 여기서는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것에 관리계획에서는 대도시장이 추가됐을 뿐이라고. 예를 들어 부천시장이다 그러면은 기본계획이라면 부천시장이 이제 도지사 통제를 받죠. 대도시니까 시장으로서 대도시장으로서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다. 관리계획은 요거까지 추가됐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요거 하는 거 똑같고 보세요. 나머지 보통 시장허수 대도시가 아닌 보통 시장허수가 위반했더라면 본인이 결정 못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요거는 혼자 다 해요. 여기라면 도지사 통제받아. 같은 얘기죠? 여기서는 혼자서 해. 대도시까지 추가되어 있을 뿐이지. 보통 시장으로서 가면 도지사가 결정을 해준다고. 이런 식의 논리가 주택법까지도 있다고 이게. 제가 앞으로 장차 크게 덩어리를 나눈 상태에서는 도를 없애겠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일단 요거 본 것부터 합시다. 간단한 것부터. 새로운 거 배우니까 좋죠, 그죠? 자, 30쪽부터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제가 했던 것만 말씀드리면 32쪽 보세요, 32쪽에. 32쪽에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승인 나오잖아요. 양가로 1번의 수립권자로서 반가로 1번의 특광자치도 시장허수, 더 줄이면 특광시장허수는 관할구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광시장허수 많이 해요. 다른 사람 없어요. 뒤에 예외는 수립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지 수립권자 예외가 아니에요. 일단 요거 제가 체크했죠? 그러면 그 아래 양가로 2번에서는 확정과 승인 적어놓은 게 이게 바로 확정을 스스로 확정하는 걸 얘기하고 이것은 승인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가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협의심을 거쳐 확정한다. 나중에 절차 보시면 2번은 시장에서 수립할 때는 여전히 도지사 승인.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린 거예요. 틀 잡는데. 예? 몇 줄밖에 안 되지만 그게 핵심이라고. 자, 넘겨보세요. 그러면 35쪽에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갑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이제 여기서 또 설명하고 이제 이거를 해야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까 이미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이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공법 끝나겠네. 야, 재밌는 공법이 이렇게 빨리 끝나서 어떡하나. 아쉬우세요, 여러분들. 응? 자, 요건 제가 나중에 별 것도 아니야, 이건. 응?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는 입안보다는 결정권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결정권자가. 요거는 이번에도 그래서 나온 거 이게 C29회 때도. 자, 원칙은 시도에서 대도시장이라고 아까 논리를 통해서 했죠, 그죠? 그런데 시장 은수가 입안한 걸 도지사가 보통 결정하는데 시장 은수가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예외가 존재해. 아니면 도지사보다 낮은 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보다 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이 예외가 존재해요. 제가 원칙은 했단 말이야. 다른 얘기 없으면 관리로 결정하는 내용 5가지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관리계획 결정해서 한다라면 대부분은 맞아요. 그럼 예외를 구별하셔야 돼요. 예를 구별하시는데 이 구별하는 것도 쉽죠. 논리를 생각하시면. 아니 이 사람이 했는데 왜 시장호수가 직접 결정을 하느냐. 예외적으로 보통 도지사가 하는데 왜 시장호수가 하느냐.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작아서 커서. 작으니까 시장호수가 하는 거예요. 자, 관리계획 내용 5가지 중에 상대적으로 제일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얼핏 지구단위계획이다라고 밑밥 깔아놨죠? 여기서 이제 회수합니다. 밑밥. 작은 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 작은 것이다. 여러분 지구단위계획도 지역의 일부를 개발하는 건데 아니 특별시장이 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에다. 누가 한 거? 시장 은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것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봐서 다른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지만 그것만은 예외로서 작은 일이니까 시장 은수가 결정한다. 그러면 장관이 하는 경우는 큰 일이니까 장관이 하겠죠? 자, 우리 국장이 하는 거 3가지밖에 없어요. 국장이 입안한 거. 국장이 입안했다 얘기는 하면 내용물만 하고 국장이 결정한다 보시면 돼요. 아니 예를 들어 국장이 여기서 국가계획 등 관련해서 입안했다 칩시다. 본인이 입안했는데 결정을 여기다가 예외를 인정하고 여기다 맡기게 되면 아랫사람에 맡기게 되면 이참에 시도에서 아이고 내가 저번에 예산 했더니만 해주지도 않고 잘 됐다. 부결. 열심히 만들었대 부결. 말이 안 되죠? 국장이 말하는 건 당연히 국장이 결정한다. 너무 쉬운데 나머지 중에서 관리의 내용 중에서 큰 것이 11월에 우리 구역 그래도 뜻을 살짝 배우신 분들은 좀 날 거예요 이게. 거기서 아주 해보는 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배워야 되는데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 중에서 대표적으로 넓은 2가지가 개와 수예요. 수. 도시 자연공원은 공원이라 작아.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 굉장히 넓은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을 국장이 한다고 개발제한구역을. 왜 넓어서 이거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넓게 지정을 해요. 그린벨트.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공약으로 해제 나오는 것도 개발제한구역이 다른 작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넓어서. 또 하나 넓은 게 수산자원복이 왜 넓으냐.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보세요. 거기 김양식, 굴양식 하는 거. 서해안 남해안 가면 막 하얀 거 엄청 띄워놨죠. 그죠? 그거 가까이 보여도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그거. 배 타고 간다는 막 1시간 가고 막 그러는 데도 있어. 그거. 그곳에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잖아. 굉장히 넓은 바다를 대상으로 한다니까. 수산자들이 살아있는. 그런데 넓은데 누가 하는 거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지. 유일하게 공법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하나밖에 없어요. 수산자원은 해양, 수산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해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줄임말이에요. 이게 다른 뭐 해장한다라고 보이시면 어제 과음하신 거고 그렇게 보였어요? 술 공지부 선생님은 술도 잘 좋아하시더라고. 세게 먹어. 저랑 여러 가지 뭐 비슷하던데. 아니 의외로 우리 중개사 선생님이 아주 그 말이 없으시대? 고정원 선생님 말 잘하셔요? 근데 왜 그 술 먹는 데서는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고정원 선생님 얘기를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수업할 때랑 그 스타일이 좀 다르네 실제로. 저는 수업할 때랑 수업 안 할 때랑 스타일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똑같아요. 사람 잘. 저는 술 먹을 때도 활기찬 분위기 좋아합니다. 그냥 똑같아요. 저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 아유, 세법 선생님은 왜 또 그리고 그렇게 여성스러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곤조곤 하면서 그렇게 아주, 아이고, 가발 쓰고 나왔으면 여자분인 줄 알겠어요. 그것도 아주 신한, 신한. 자, 이제 이거 넓으니까 했어요. 시가 하나 더 있어, 시. 근데 시가와 조용구역은 넓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다 지정하기 때문에 꼭 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시가와 조용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시도에서 간다 보시면 돼. 근데 어느 때 국장이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어야만 돼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요 말이 붙어서 할 때만 왜 국장이 하느냐? 국가계획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 말이 붙었을 때만 국장이라는 이겁니다. 이걸 이번에 냈던 거잖아. 자, 요로 말씀드렸고 이제 행정처럼 끝났는데 관리계획은 워낙 중요한 계획이라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제한제도. 우리 주민제한제도가 저쪽에는 없고 여기만 관리계획만 있는 훌륭한 제도라서 옛날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거의 매 회마다 출제됐던 게 주민제한제도였어요. 능동적으로 주민이 제한하는 그런 능동적 제도라, 훌륭한 제도라. 그런데 3년 동안 시험에 개정되고 나서 안 나온 거라고, 3년 동안. 그래서 29회 대비할 때는 이건 반드시 나올 때가 됐다. 깊게까지도 제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밀하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기본만 갖고 내게 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 제한에서는 제가 지금 문제고 기본만 하는데 주민 제한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석하지만 두음자 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자꾸 추가로 개정되면서부터 이거 두음자 딸 수밖에 없었어요. 기지산행. 두음자. 기가 뭐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종류 중에서 5가지 종류 중에서 다른 거 아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게 있어요. 길기 때문에 이건 줄여서 제가 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가지 때는 기지였는데 그 다음에 기지가 있는 산. 남자들이 좋아하는 막 군사기지 만들어 놓고 우리 시골에서는 산에서 그렇게 놀았는데 기지가 있는 산인데 이제 이게 추가돼서 기지산으로 간다. 설악산 기지산 기지산으로 간다. 네 글자 딴 건데 이따 책에다 체크하시면 돼. 그리고 이때도 옛날과 달리 지금 주민 제한할 때는 일정 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이 있어요. 그걸 이번에 냈던 거야. 그걸 이번에 기준인 거지. 그러면 옛날엔 그것도 없다가 생겨난 게 주민이 제한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은 이반 결정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행정청이. 근데 받아들여서 세워놨더니만 약속된 사업을 안 해.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주민들이 소수 주민이 제한했던 거야. 다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열심히 해줬더니만 안 해.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주민이 제한한다면 대표성을 확보하라.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제한할 수 있다. 그걸 도입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나온 거라고요. 5432 기지산행 5432 5432 일식주로 들었죠? 외우기 좋잖아. 5432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 나머지 3분의 2 이상 이렇게만 제가 써놨던 것이거든요. 5분의 4 3분의 2 기지산행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만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요거 하는 게 맞추는 게 나왔다고 그냥. 제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특히 제한에서 같이 될 세부 요건까지 있어요.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되고 면적 크기는 어때야 되고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 해드렸어요. 일단 요거만 하는 맞추는 문제가 나와서 간단하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나온다면 좀 더 어렵게 내겠지 이제.
30배도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지금 이거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이거를 주민 제안했을 때 받아들일 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반 결정한다. 비용은 항상 하는 사람이 자기가 비용 내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스스로 비용 내겠지. 그런데 주민 제안에서 계획 세울 때는 이 사람 때문에 만들게 된 거죠. 이자에게 원칙은 행정청이 내는데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어. 부담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그 구별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많이 해놨는데 시킬 수 있다, 시켜야 된다. 뭐가 맞아? 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시켜야 된다면 틀려요. 틀린 질문을 많이 해놨던 거. 만약에 시켜야 된다면 여기 행정청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순간에 법적으로 전부가 됐든 일부 작게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부담시켜야만 돼요. 그러면 제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에서도 제한 안 하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내더라도 꼭 나는 저게 하겠다. 애국자 훌륭하지. 그런데 집에 못 들어가. 가만히 있으랬더니 추운데 밖에 나가서 머리 쓰고 그러면 돈 벌어오는 게 아니고 돈 내야 된다. 문 열어주겠습니까?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요. 그럼 제안한 사람 입장에서도 본인이 기꺼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반 설치, 도로 설치를 제안했어요. 다행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되겠죠? 거기 옆에 내 부동산이 있어요.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비용 부담의 문제. 그런데 그럼 무조건 해야 된다면 그런 것 있든 없든 무조건 부담시켜야 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지. 부담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결정고시가 됐을 때 이 효력 발생 시기가 역시 여기만 있는 얘기예요. 효력 발생 시기가. 저기 국민 구속하지 않은 저 두 계획은 필요 없어. 그런데 국민을 구속하는 도시군 관리계에서는 아니 국민을 따라오게 만들려면 행위자 맞는 국민에게 어떤 행위자인지를 알려줘야지. 알려주고 나서 안 따라왔을 때 처벌하든지 그래야지.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데요. 결정 고시한 때 아닙니다. 며칠 지나도 안 돼. 별도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것도 유명한 얘기인데 여기 지형도면이라는 것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예요. 우리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 도시관리계획 도서는 만드는데 부실해 굉장히. 지번 없어. 지적 없어요. 축척도 굉장히 작은 축척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만들고 지적도면처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만들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을 거기다가 도면에 표시를 해놓은 거야. 이게 지형도면. 그러면은 내가 어떤 땅 가진 사람이 내 땅에 지형도면만 띄워보면은 내 땅이 어느 번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거기 어느 지역인지 지역이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효력 발생해야지. 이게 지형도면 의미야. 그래서 아무리 결정고시가 되고 며칠이 지나도 별도로 따로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해야 효력 발생하지 이게 없다? 효력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전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해서 틀리게 낸 적이 있다고. 최고 문제 중에. 아니 다음 날 왜 가는데 다음 날 고시하는 순간에 실제 받든 안 받든 행위자는 알 수 있는 날이 됐죠? 그렇다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지 다음 날은 아니고 다음 날은 실효할 때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 정도를 제가 기초 단계에서는 해드린 것이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것만 저것만 기억했다 그래도 관리계획에 나오는 두 문제는 맞췄다고 이번 29일 문제에서. 왜 한숨 소리가 나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잡다하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렵다 해도 맞출 거 딱딱 맞추면 합격 이상 점수 나왔거든요. 네. 자, 저거 확인만 하면 끝나. 이제 확인. 자, 우리 36쪽에 관리계 위반권자. 네. 그리고 그 29회 때 떨어져 갖고 또 오시면 얼마나 또 좋아. 저를 이래서 또 한번 만나고. 이게 또 나중에 어떤 인연으로 될 줄 알고, 그죠? 자, 잘 오셨어요. 1번에. 특광시장 운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해야 된다. 특광시장사가 위반권자잖아. 거기 예외 어디 있어요? 양가로 3번 국장, 양가로 4번 도지사. 내용은 안 했잖아.
내용은 많아도 됐어요. 넘기시고. 뭐 넘기셔 그냥. 39쪽의 주민 제한. 이게 훌륭한 걸 했잖아 제가. 양가로 1번.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무엇을? 동그라미 1, 2, 3, 4번 네 가지만. 동그라미 1번이 기반시설의 기. 기반시설의 설치물의 기. 2번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3번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산. 4번이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그 밖에서의 용도 등의 제한을. 이게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잖아요. 행위 제한 내용을 풀어 쓴 거라. 제가 이걸 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용도지구가 많이 있을 때 이거 좀 단순화시키려고 용도지구를 예를 들어 변경 폐지하면서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만을 없애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시켜 놓은 걸 얘기해.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서 줄이면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 제한 대체해서 행을 딴 거예요. 제가 행이라고 써놓고. 그래서 기지산행 4가지고 여기서 제한 동의 보세요. 양가로 2번에. 위반을 제한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요건이 1번 기반설의 기만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543이. 자, 넘겨보세요. 양가로 6번 보십시다. 양가로 6번.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보시면은 결정권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결정권자 43쪽에 양가로 1번에 나옵니다. 그 양가로 1번의 원칙이 다른 얘기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잖아. 관리계획은 시도자가 직접 또는 시장소 신청에 의해서 결정한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원칙은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에서 대도시장이 돼요. 그런데 방가로 2번, 3번, 4번이 예외잖아. 시장수가 결정하는 경우가. 관리계획은 다음 것은 시장수가 결정한다? 둘 다 동그라미 1번은 시장수가 위반한 지구단위에 관련된 거. 2번은 지구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거. 결국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 작은 것, 요것만 둘 다 지구단위에 관련돼 있죠? 요것만 시장수가. 그 아래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1번에 국장이 위반한 거. 국장이 위반했으니까. 2번은 넓은 개발제한구역이라. 3번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구역. 그냥 시가구역은 시도지사예요. 이렇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요것만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하는 경우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효력 발생을 보면 되겠네. 45쪽의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방가로 1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다음 날이 아니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